그런데 앞서 화면에서 잠깐 보셨지만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저희 아침에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을 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아마도 지금까지의 신당, 창당 관련 발언 중에 가장 센 메시지를 내놨는데요. 인년 위원장 대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난 그 다음 날 말입니다. 그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정치를 하려면 그런 미래를 가지면 안 된다는 뜻에서 나 얘기를 한 거지. 국민의힘에서 그 사람을 버렸으니까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뭐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뭐. 김정은 위원장이 보시기에는 이 대표 미련이 많이 버려진 모습. 뭐 제가 한 말 중에서 그런 직접적인 표현은 전혀 없었는데 그렇게 느끼셨다면 뭐 그거는 어르신의 판단이니까 예. 제가 뭐 부인할 것도 아니고요.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. 사실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이끄시면서 김종인 이준석 측에 초석을 놓고 국민의힘이랑 당명까지 지으신 분인데 저렇게 말씀하실 정도면은 네. 사실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자나 이런 분들도 어떤 의미인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. 질문은 신당 창당 하실 네. 거나였는데 지금 보면 당에 대한 애정이 또 약간 남아 있는 거. 애정 이런 것보다 저는 네. 여기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아주 명쾌하게 얘기했어요. 12월에 제가 특정한 날짜를 제가 고민하고 있는 날짜가 있는데 크리스마스인가요? 그거는 저는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. 성탄절 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정혁신 변호사님. 네네. 신당 창당을 시사하는 발언을 오늘 가장 세게 했거든요. 어떻게 좀 보셨어요?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말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마치 교통사고의 피해자다, 백대빵 피해자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. 어떻게 징계가 됐는가? 당원권 정지 6개월 받았을 때 그 사유가 뭐냐면은 품위유지 위반이었어요. 어떤 품위유지 위반이었나? 구체적으로 보면은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증거인멸 교사이기 때문에 당원으로서의 품위유지를 위반한 것이다. 이게 그 거짓이었습니까? 만약에 거짓이었다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도 법적인 조치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. 그런데 가만히 있었단 말이죠. 이거는 인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추가 징계가 또 그 2022년 10월 7일에 있었는데 예. 이때는 왜 그 징계 사유가 있었는가? 당원들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여러 가지 비아냥거리는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지금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비대위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 비대위 구성되지 못하게 방해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징계를 받았는데 본인이 잘못해놓고 본인이 아무런 책임이 없이 마치 그냥 그 억울하게 당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탈당의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그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이야 이제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전 대표가 뭐 여러 가지 좀 억울한 일이 있었나 싶은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일이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징계 받을 만했네. 그 다음에 징계 받을 만한 거를 취소해 줬는데 고마워할 일이지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40분간 만났고 신당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좀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노돌 교수님. 근데 이제 뭐 선후 관계도 왜냐하면 중요할 것 같은 게 이준석 전 대표가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왜냐하면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나는 사무실도 언론 기자들 앞에서 또 백브리핑도 하고 했었거든요. 마음을 먹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찾아갔는지 아니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저희 채널A 정치 시그널 출연해서 얘기를 한 건지 선후 관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서요. 글쎄요, 이준석 전 대표가 과거 이제 비단 주머니 얘기했는데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비단 주머니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뭐 그 비단 주머니 열을 때를 좀 기다려봐야 되겠는데 대체로 관측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준석 대표는 이미 국민의힘과 헤어질 결심을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그걸 불쑥 이제 뭐 계량에 옮기는 것보다는 나는 이렇게 신중하게 결정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사람이다 하기 위해서라도 김종인 전 대표를 만났을 것이고 김종인 위원장 또 조언을 듣고도 그 결심을 더 강화시킬 그런 순환이 있었겠지요.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그 어떤 선택지는 몇 개가 없지 않습니까? 국민의힘에 남아있으면서 노원 공천을 받는 거는 뭐 이미 포기했을 것이고 본인도 얘기했고 김종인 위원장도 전 위원장도 얘기했고 더 이상 미련을 버렸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국민의힘에 대한 미련을.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로 뭐 대구 어디 출마한다는 얘기도 있고요. 그러나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과연 거기서 되겠느냐? 그것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 선택지일 거예요. 왜냐하면
본인은 지금 여러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? 물구나무 서서라도 국회에 들어가겠다 얘기했는데 대구에서 무속 출마해서 될까? 지금 본인은 뭐 2030 지지를 획득할 수 있으니까 되겠다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을 겁니다. 그러니까 노돌 교수 말씀은 당이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 배칠 다냐 아니냐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지상 과제다. 가장 그렇습니다. 핵심적인 목표인데 예. 무소속 출마해도 된다?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본인도 알 텐데 그거를 뭐 못 먹는 감 찔러나 보겠다.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것이고 다른 선택지는 그러면 신당이죠. 과거 지난번 총선에 봤지만 급조한 신당으로 열흘 만에 급조한 신당으로 비례대표 한 5명 되는 거 봤지 않습니까? 예전에 비례대표 전문 정당 가능한데 지금 그것도 망설이고 있는 게 뭐냐? 지금 여야가 선거법 협상 중입니다. 아직 결론 안 내고 선거구 아직 선거구도 확정이 그렇고 안 선거법 됐죠. 자체를 예. 그러니까 과거처럼 비례대표 전문 정당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선거법을 만든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보고한다면 한 3월쯤이나 돼야 됩니다. 양당이 거대 양당이 쉽게 결론을 안 내리죠. 못 내리고.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되면 지금 쉽게 탈당하기도 어려운 알겠습니다.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망설이고 있는 거죠. 당이 변하지 않으면 지금 11월이니까 다음 달입니다. 다시 한번 자막을 좀 부탁드릴까요?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 탈당 가능성 100%다. 아까 저희 노은재 앵커가 뭐 크리스마스 전후냐라고 했더니 답변은 좀 안 했는데 특정 날짜까지 고민 중이다. 기억하시겠지만 유승민 전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좀 한 바가 있긴 합니다. 12월 신당 창당 뭐 탈당 뭐 무소속. 뭐 다만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에 인요한 비대위원장이 비공개로 만났고 뭐 젠틀맨이라는 표현 이후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다 할 뭐 인요한 위원장이나 국민에 대한 반응 아직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신당 창당 얘기까지 좀 무르익고 있으니까 이준석 전 대표.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 지역구의 노원병에 나가서 승산이 없으니까 탈당하라는 거 아니냐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답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정진석 의원이 이번에 같이 갔을 때 네. 아주 이런 재미있는 말을 하더라고요. 네. 이준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네. 이준석을 노원에 공천하는 것이다. 아, 네. 국민의힘이. 네. 왜? 또 떨어질 텐데. 이준석 씨한테 이걸 제가 미리 전달하려고. 아. 네. 이준석 씨. 노원 공천 받습니다. 준비하세요. 네.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낙선운동 하겠답니다. 굳이 당의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다른 당 의원한테 가서 무슨 대단한 이준석을 떨어뜨리기 위한 전술이란 듯이 얘기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네. 그 우상호 의원이 들으면서 얼마나 웃겼겠습니까? 제가 만약에 어떤 그 몰상식한 사람들이 했던 식의 의도, 지금 우리가 수도권 판 전부 다 말아먹었는데 그 김에 이준석이를 노원병에 나가게 해가지고 떨어뜨리자. 네. 이거는 정치적으로 무의미한 목표일 뿐더러 굉장히 사악한 목표거든요. 제가 여기에 동조해줄 이유가 있나요? 글쎄요. 진짜로 우상호 의원 말 맞더라. 정진석 의원이 우상호 의원에게 저 말 했는지는 저도 진위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다만 사악한 의도다. 이준석 떨어뜨리려고 노원봉 공천하는 거다. 이 의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혁진 변호사 저 말은 좀 이준석 전 대표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? 일단은 노원병에 공천되는 것이 가장 두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 우 대표 말을 저는 공감을 해요.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리더, 특히 이제 정치인들은 그런 두려움에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들이 정치인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두려움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슬슬 피하면 그게 어떻게 큰 정치인이 되겠습니까? 그 대표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안 될 줄 알면서도 부산 같은 데 계속 출마해가지고 결국은 큰 정치인이 돼서 대통령 됐잖아요. 예. 제가 봤을 때 내년에 그 이준석 대표가 노원에서 출마하지 않고 회피한다라고 하면 이준석 전 대표의 그 정치적인 미래가 과연 있을까? 일단 다른 곳에 가서도 당선된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고요. 뭐 이런저런 꼼수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된다고 한들 그걸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정 변호사 말씀 진짜 끊어 죄송한데 네네.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윤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고 윤 대통령을 싫어하는 보수층이나 혹은 뭐 진보층에 확실한 영향을 받으려면 승부를 한번 던져야 돼. 노원병 당선되면 정치적 영향력이 어마어마할 것이다. 뭐 이렇게 반대로는 생각하시는 거예요? 그렇죠. 되면은 좋은 거고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아직 이준석 전 대표는 젊잖아요. 그렇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 12월까지 당이 바뀌지 않으면 뭐 신당 창당 뭐 탈당 뭐 100%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미심장한 국민의힘의 전직 대표 얘기를
저희가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.